요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학력 인구 감소와는 다르게 신체와 또 지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특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점차 그리고 매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각 학교마다 특수 학급이 한 학급씩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디서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작은 정보라도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네. 이런 게 부족해서 많이 힘겨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특수교육 학생 학부모들의 모임이 정식으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른벗이라는 이름의 모임인데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른벗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미 학부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른벗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오른벗이라는 이름도 참 정감 있게 잘 지으셨네요. 네. 먼저 오른벗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네.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로 진단을 받은 학생들과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ADHD나 사회성 결여 등으로 의사소통이 되게 힘든 친구들을 심사를 통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 학부모회 등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선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전혀 없다고 해도 될 만큼 네. 부족했거든요. 오른벗은 교육청과 학부모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부모 자조 모임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만들게 되었고요. 오른벗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계기는 오름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벗은 순수 우리말로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합쳐져서 보이지 않는 힘든 큰 산을 우리 모두 합심해서 넘어보자는 뜻에서 오른벗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네, 오른벗. 그러니까 특수학급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스스로 만드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만큼 절실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특수학급 학생 부모님들께서 그동안 얻기가 어려우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 대비 특수학급 소속은 참 소수예요. 그렇다 보니 특수교육의 정보 공유와 소통 창구가 전혀 없다고 네. 표현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아이들을 처음 학교에 입학시키고 나서는 고학년이 되면서 일반 학부모들과 교육적인 대화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특수학교 학부모들은, 학급 학부모들은 원하는 정보나 필요한 것들을 직접 발품을 팔아서 얻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학생들을 위해 시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참여하기는 힘들고 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도 소수를 모집을 하고 그나마도 다자녀나 한부모 네. 차상위 계층 자녀들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 일반 특수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참여하기가 좀 힘들죠. 네. 대부분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얻으려면 좀 외롭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늘 혼자 찾아야 되고 혼자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이런 소통 창구가 절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네. 구하기 힘들었군요. 네. 저 언젠가 기사를 좀 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이 학생들이 너무 가정에서만 돌봐야 한다는 현실이 참 힘들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이 오로지 가정뿐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교육기관만 보더라도 특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숫자가 현저히 부족하고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은 해마다 상상 이상으로 늘고 있는데 학령기가 될 때까지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수예요. 네. 그렇다 보니 오로지 가정 내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고가의 비용으로 사설 교육기관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코로나 때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라면은 누구나 다 힘든 시기였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밖에 생활할 수 없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치료, 병원 치료 같은 그런 치료가 중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퇴행을 보인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럴 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모임이 오른벗이고 처음에는 이제 두 분으로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은 좀 회원수가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네. 처음에 모임을 만들 때는 주위에서 얼마나 호응을 해주실지, 얼마나 알고 가입을 해주실지 참 염려도 많았는데요. 네네. 입소문으로 한 분, 두 분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는 회원수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회원분들이 이런 모임이 생기길 간절히 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은 오른벗이 청주시 특교자의 모임으로 국한돼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증평이나 괴산, 충주 등에서 가입 문의라든지 개설 문의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네. 주위에도 많이 알리고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이런 소모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청주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증평으로 또 괴산으로 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청주와 충북의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의 숫자라는 게 있는데요. 아직 가입자 수는 뭐 그렇게 미미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속상한데요. 네, 네. 청주, 충북에만 특수교육 대상자의 아이들이 4,000명이 넘고요. 청주시에는 2,300여 명이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오른벗 회원의 숫자는 300여 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소통이 단절이 됐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얻지 못해서 네. 오른벗이 생긴지를 모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라도 방송으로 오른벗을 알게 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인터넷이나 밴드에 검색하면 오른벗 모임이 나옵니다. 꼭 검색하셔서 저희 함께 좋은 정보들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 네, 맞습니다. 이 모임을 시작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부모님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손이 참 많이 가요. 자립이 힘들다 보니까 학교 이후 시간이나 방학 중에는 더더욱이 보호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네. 오른벗을 만들고 나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녁 모임을 했는데 학부모님 한 분이 운전을 하고 오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이런 자조 모임조차 없었고 또 저녁 시간에 혼자 외출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랬다고 하시는데 저도 괜히 마음을 하니까 뭉클하셨겠어요. 하더라고요. 네. 모임을 하는 내내 같은 입장에서 같은 고민과 관심사를 가지고 그동안 담고 있었던 것을 많이 풀어내시면서 많이 우시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분들도 나중에는 적극적이시고 네. 지금은 작은 정보라도 하나씩 공유하시면서 활발하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혼자면 답답하지만 함께하면 좀 네. 여유가 생기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용기도 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모이시게 되면 우리 아이들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특수교육의 어떤 부족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좀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 양육과 교육에 관한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네네네. 우선 증가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숫자에 비해서 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네. 현재 청주시에는 특수교육을 하는 유치원이 40개가 있고요. 네. 특수교육을 하는 특수학교는 신설학교 포함 5개고 그 외에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254개나 있어요. 네네. 그런데 특수학급이나 특수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에 비해 특수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고자 해도 자리가 없어서 일반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근교에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입학하고자 해도 특수학급 자체가 없어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학교로 입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반 학교의 통합반의 경우도 좀 마음 아픈 얘기가 예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절실하게 장애 감수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장애 아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장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바라는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양육하시면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세요? 처음에 제가 제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와 그리고 양육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네.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속마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려운 행동은 계속 나오는데 원인도 모르겠고 그래서 진짜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제 삶이 피폐해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전과 다른 시선으로 저희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고 어떤 공부를 하셨는데요? 저요? 사회복지도 하고 네. ABA도 하고 네. 애들 행동 더 수정이나 알아가는 이런 이해하기 쪽으로 위한, 네. 장애 이해 교육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네. 결론은 부모가 네.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아이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어려운 행동이나 증상을 상황별로 실질적인 대처법 등을 또 전문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성교육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나이는 같이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먹고 몸이 성장을 해요. 네. 정신적으로는 약간 어릴지 모르지만은 몸으로 겪는 건 같기 때문에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이 들어가야 하는데 꼭 교육 3주체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많이 아쉬운데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이 오른벗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오른벗이 정성의 마음을 담아서 모금 활동도 참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적은 금액이지만 사랑의 온도탑에 동참도 하고 17일에는 장애 아이들과 함께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 계획도 있어요. 네. 회원들이 하나같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만큼 환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장애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라고 말들을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생긴 생활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약간씩 다르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다름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일원으로 키우고자 애쓰는 이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힘겹게 혼자 하려 하지 마시고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이제는 서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부모부터 단단해지고 조금씩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오른벗이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즐거운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은미 학부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달달한 소식 고맙습니다. 오성원 네, 리포터님. 감사합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3대 영양소 가운데 하나인데 보통 달걀로 단백질 섭취하는데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또 있죠, 단백질로. 두부, 네. 호박씨, 그리고 아몬드, 귀리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요. 병아리 콩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네. 잘 활용하셔서 조리한다면 단백질 풍부하게 섭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